배만 불룩 나와가지고 시부모 모실 줄도 모르는 년 진작에 버렸어야 했어. 법원 앞마당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만삭의 몸으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곁에 선 상간녀는 승자의 미소를 지었죠. 저는 홀로 배를 감싸 안고 묵묵히 그들의 추악한 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을 찢을 듯한 헬기 소리와 함께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대기업 회장이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외쳤습니다. 은희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날 저를 짓밟았던 시댁의 운명은 처절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피눈물 나는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정법원의 낡고 무거운 철문을 밀고 나온 윤지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지연의 오른손 검지에는 방금 전 이혼 서류에 찍은 붉은색 인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남산만하게 불러온 배를 양손으로 꽉 끌어안으며 대리석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가, 엄마가 기필코 널 지켜낼게. 저딴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널 키울 순 없어. 윤지연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뱃속의 아이를 향해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법원 앞마당을 집어삼켰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거대한 최고급 승용차 20대가 줄지어 진입하더니 마당을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차량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경호원 100여 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차량의 뒷문이 열리며 태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경이 황급히 내렸습니다. 강태경은 단숨에 윤지연의 코앞까지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깍듯하게 굽혔습니다. 누님, 아니 은희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강태경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짐승이 울부짖듯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윤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태경이 고개를 들자 윤지연의 머릿속에 10수년 전 불타던 보육원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 정말 그 보육원 꼬마 태경이니? 매일 밥 투정하던 그 꼬마가 맞아? 윤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물었습니다. 네. 누님이 온몸이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안고 뛰어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누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강태경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윤지연의 거친 두 손을 조심스럽게 부여잡았습니다. 그때 법원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전 남편 이민우와 시어머니 최 여사, 상간녀 오유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유라는 붉은색 명품 가방을 흔들며 이민우의 팔짱을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뻥 뚫리네. 저 거지 같고 굼뜬 년 드디어 쫓아냈어. 우리 예쁘고 돈 많은 복덩이 며느리 들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최 여사가 쭈글쭈글한 입술을 비틀어 크게 웃으며 광장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이 100번 맞지. 배만 징그럽게 불룩 나와가지고 시부모 모실 줄도 모르는 멍청한 여편네야. 진작에 버렸어야 했어. 이민우가 턱을 치켜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빠 어머님, 이제 제가 그 빈자리 꽉 채울게요. 우리 귀한 아기까지 태어나면 매일 파티하면서 살아요. 오유라가 간드러지는 콧소리를 내며 자신의 볼록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경박한 웃음소리는 곧바로 멈췄습니다.
자신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윤지연에게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태성그룹 강태경 회장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저 미친년한테 고개를 숙여? 이민우가 턱을 덜덜 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청업체 만년과장인 이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오유라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 회장님 아니세요? 회장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 여자는 남편 등골 빼먹는 독사 같은 년이에요. 저랑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실래요? 오유라가 가슴을 내밀고 요염하게 강태경의 팔을 잡으려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경호원 4명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시커먼 곤봉을 꺼내들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이 감히 은희님 주변의 맑은 공기를 더럽히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라. 털끝 하나라도 닿으면 너희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강태경이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태경은 자신이 입고 있던 털코트를 벗어 윤지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누님, 이딴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찬바람 맞으시면 뱃속의 조카가 놀랍니다. 제가 당장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강태경이 직접 최고급 승용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강태경의 눈짓을 받은 비서실장이 바닥에 주저앉은 최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장은 누런 서류 봉투와 출렁거리는 살덩어리 같은 물건을 최 여사의 얼굴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 늙은이를 쳤으면 싹싹 빌고 사과를 해야지. 최 여사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들며 표독스럽게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가짜 임산부들이 배에 차고 다니는 실리콘 가짜 배였습니다. 최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누런 서류 봉투를 찢어발기듯 열었습니다. 전과 오범? 혼인빙자 사기꾼? 임신 초음파 기록 조작? 이게 다 가짜 배라고? 최 여사가 서류에 적힌 글씨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유라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인한 최 여사의 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쳐죽일 사기꾼년아. 감히 하늘 같은 내 아들을 속이고 내 피 같은 돈을 다 빼먹어? 당장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최 여사가 오유라의 명품 가방을 뺏어들고 오유라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오유라의 코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 여사는 피투성이가 된 오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깨달은 이민우는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 윤지연의 차량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최 여사 역시 헐떡이는 숨을 내쉬며 이민우의 곁으로 기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단단히 미쳤었어. 내가 저 사기꾼 구미호년한테 씌어서 눈이 멀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민우가 차량의 문손잡이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발악했습니다. 아가, 우리 착한 며느리. 내가 다 잘못했다. 뱃속에 있는 우리 귀한 장손을 봐서라도 제발 노여움을 풀어다오. 최 여사도 차량 보닛을 두드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창문을 단 1mm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연의 깊은 눈빛은 겨울 바다의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강태경이 운전기사에게 짧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윤지연이 탄 거대한 선두 차량이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진했습니다. 기겁하며 바닥을 뒹구는 이민우와 최 여사를 매몰차게 남겨둔 채 차량 행렬은
법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 허공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VIP 안가의 거실은 바깥의 매서운 겨울바람과 달리 아주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최고급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불빛이 거실을 밝혔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죠. 하지만 소파에 꼿꼿하게 앉은 윤지연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강태경이 건넨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윤지연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다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내역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빚은 전부 오유라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윤지연의 가슴속에서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금니를 너무 세게 깨물어 윤지연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사채를 끌어다 써? 내가 만삭몸으로 찬물에 손 담그며 빨래할 때 저 사기꾼 여우년 치장하는데 내 피 같은 돈을 썼다고. 윤지연이 태블릿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강태경은 윤지연의 발밑에 한쪽 무릎을 조심스럽게 꿇고 앉아 검은색 만년필을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누님,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 아주 악질적으로 누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이제 누님이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제가 태성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저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치워버리겠습니다. 강태경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윤지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년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민우의 직장에 횡령 증거를 터뜨리고 최 여사의 숨통을 조이는 치밀한 복수 작전 서류에 윤지연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의 한 대형 은행 로비는 최 여사의 악쓰는 소리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오유라에게 투자 명목으로 넘겼던 자신의 전 재산을 되찾기 위해 대리석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최 여사의 낡은 치맛자락이 다 뒤집어졌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내 돈, 내 피 같은 돈 당장 내놔. 그 사기꾼년 통장 당장 묶어버리라고. 최 여사가 두 주먹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이미 오유라 명의의 해외 대포 통장으로 전액 송금되어서 저희도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숨이 넘어갈 듯 꺽꺽거리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 오유라 이 쳐 죽이려나. 당장 내 돈 내놔. 최 여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최 여사를 피해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태성그룹 하청업체 사무실에 출근한 이민우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민우는 강태경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윤지연에게 수백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차단당했습니다. 태성그룹의 막강한 압력이 들어오자 회사는 이민우의 모든 업무 권한을 곧바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특별감사팀과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우 과장, 당신이 상간녀랑 고급 호텔 다니면서 회사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유흥비 결제하고 장부 조작한 증거가 다 접수됐어. 당장 일어나. 경찰관이 이민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윤지연이 이민우의 횡령 증거를 회사 감사실에 익명으로 투서한 첫 번째 반격이 완벽하게 적중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오해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민우가 사색이 되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민우의 양팔을 뒤로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 다 망가졌어. 회사에서 당신한테 막대한 위약금이랑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감사팀장이 이민우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민우는 수십 명의 동료들이 비웃으며 쳐다보는 가운데 보안 요원들에게 개 끌리듯 끌려나갔습니다. 아들이 구속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여사는 얄팍한 꾀를 냈습니다. 최 여사는 숨이 넘어가는 척 목을 부여잡고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VIP 병실에 드러누웠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누우면 윤지연도 마음이 약해져서 찾아올 것이라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강태경의 지시를 받은 주치의는 최 여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최 여사 환자분, 검사 결과 아주 정상입니다. 숨 넘어가는 증상은 완벽한 꾀병이라는 공식 진단서를 방금 발급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흰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차가운 눈초리로 최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당황해서 입을 뻐끔거리려던 찰나 검은 양복을 입은 윤지연의 변호사들이 병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소송장을 최 여사의 면상에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윤지연님의 대리인입니다. 며느리 명의 도용해서 불법 대출받은 죄, 그리고 그동안 가한 폭력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장입니다. 감옥 가기 싫으면 당장 빚부터 갚으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병실이 떠나가라 경고했습니다. 최 여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시각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캄캄한 항구로 도망친 상간녀 오유라는 미랑 브로커에게 남은 돈다발을 모두 쥐어주었습니다. 짠내나는 바닷바람이 오유라의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때렸습니다. 오유라는 녹슨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허겁지겁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육중한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왜 문을 잠가요? 빨리 배 띄워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줬잖아. 오유라가 깜깜한 컨테이너 안에서 철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태경 회장님이 너 쥐새끼처럼 거기 꼼짝 말고 처박혀 있으란다. 평생 그 안에서 썩어라. 브로커가 컨테이너 밖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침을 뱉고 뒤돌아섰습니다. 오유라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연은 강태경의 든든한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최 여사의 병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윤지연의 손에는 파쇄기에 갈려나간 서류 뭉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침대에 누워 눈치를 보는 최 여사의 머리 위로 종이 조각들을 눈송이처럼 확 뿌려버렸습니다. 최 여사, 내 이름으로 빚내서 사기꾼 여우년한테 갖다 바친 기분이 어때? 이제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해. 이건 준비 운동에 불과하니까. 윤지연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로 최 여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썩을 년, 내년이 돈 많은 회장 꼬셔서 뒤에서 다 조종한 거지. 천벌을 받으련 당장 내 아들 돌려내. 최 여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윤지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 순간 윤지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윤지연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몰려오자 배를 움켜쥐고 휠체어 위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 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파. 아기야 안 돼. 으악. 윤지연이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란 강태경이 윤지연의 어깨를 꽉 감싸 안고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의사 당장 튀어와. 누님 몸에 손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병원 박살 날 줄 알아. 빨리 안 와. 의료진이 허겁지겁 달려와 윤지연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피 말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절박 유산의 위험이 아주 큽니다. 당장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얼굴로 식은땀을 닦으며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태경의 턱 근육이 무섭게 붉어지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강태경은 당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 내가 이 병원 통째로 사들인다. 지금 당장 가계약금 쏘고 VIP 병동 전체를 완벽하게 차단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철통 보안 걸어. 내 은희님한테 털끝 하나라도 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강태경이 피를 토하듯 무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장한 태성그룹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병동 복도를 꽉 채우며 거대한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윤지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 요란한 화재 경보기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밀항선 컨테이너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상간녀 오유라가 소화기를 집어 던져 경보기를 박살낸 것이었죠. 오유라는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뒹굴며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강태경 회장 당장 내 앞으로 나오라고 해. 나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 당장 그년 내놓지 않으면 당신들 추악한 비밀 다 까발릴 거야. 오유라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오유라의 팔다리를 꺾고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이거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독사 형님이 나 이대로 안 둔다고 했어. 독사 형님이 다 쓸어버릴 거라고. 오유라가 발버둥을 치며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고 소리쳤습니다. 독사는 과거 태성그룹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빼돌리다 강태경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혔던 거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독사는 오유라를 미끼로 던져 윤지연을 납치하고 태성그룹의 주식을 반토막 낼 무서운 복수국을 꾸미고 있었죠. 며칠 뒤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간신히 풀려난 이민우는 어두운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민우의 앞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독사의 부하가 두툼한 5만원권 돈다발을 책상 위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이민우, 이 돈 받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카메라 앞에서 나불대기만 해. 강태경이랑 내 마누라가 예전부터 더러운 불륜 저질렀다고 눈물 속 빼게 연기하란 말이야. 알아들어? 독사의 부하가 이민우의 뒷덜미를 꽉 움켜쥐며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사체 빚더미에 앉아 숨이 막히던 이민우는 돈다발을 허겁지겁 품에 쑤셔 넣고 곧바로 인터넷 방송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제 아내 윤지연이 뱃속에 품은 3대 독자는 제 핏줄이 아닙니다. 태성그룹 강태경 회장의 더러운 핏줄입니다. 이민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엉엉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힘없는 저는 재벌 회장에게 아내를 뺏기고
횡령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민우가 거짓 눈물을 짜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악의적인 찌라시 방송은 삽시간에 수백만 명이 보았고 태성그룹 주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윤지연이 입원한 병원 앞은 진을 친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시장통처럼 변해버렸습니다. VIP 병실 침대에 기대어 앉은 윤지연은 태블릿으로 이민우의 방송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닥을 칠 수 있어? 지 엄마가 그렇게 손자 타령을 했는데 자기 핏줄한테 남의 자식이라고 더러운 거짓말을 해?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할 줄 알아? 윤지연이 태블릿을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강태경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윤지연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님, 저딴 쓰레기 같은 놈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밖에서 용역들 풀어서 다 알아서 혀를 뽑아놓겠습니다. 아니야. 주먹으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당장 경찰들 부르고 방송국 기자들 싹 다 모아. 내 뱃속 양수 뽑아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유전자 검사할 거야. 저 인간 거짓말통을 내 손으로 아주 처참하게 박살을 낼 거야. 윤지연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서늘한 눈빛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검은 돈은 이미 병원 안까지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전날 밤 두꺼운 안경을 쓴 병원 진단검사실 최고 책임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지연 양수피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군. 독사 형님이 주신 가짜 피로 살짝만 바꿔치기 하면 내 통장에 10억이 꽂히는 거지. 미안하지만 재벌가 싸움에 나도 한몫 챙기자고. 검사실 책임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사기를 찔러 넣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병원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의료용 박스를 든 구급대원 복장의 사내들이 VIP 병동으로 우르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자를 살리는 구급대원이 아니라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잠입한 독사의 무장 행동대장들이었습니다. 행동대장들이 복도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에 시커먼 스프레이를 뿌려 시야를 맹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태경 병력이고 뭐고 눈에 띄는 놈들은 다 쑤셔버려. 윤지연 머리채 잡아서 뱃속에 애가 있든 말든 무조건 끌고 나와. 얼굴에 길게 칼자국이 있는 행동대장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 앞을 지키던 강태경의 최측근 경호실장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던지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여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경호실장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맨주먹으로 앞장선 행동대장의 턱을 무자비하게 내리꽂았습니다. 퍽! 하는 무서운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끔찍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경호실장은 전기 충격기와 3단봉을 든 5명의 칼잡이들을 상대로 피 튀기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두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등 뒤에서 날아온 날카로운 흉기에 배를 아주 깊게 찔리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안쪽 문을 잠그십시오. 경호실장이 검붉은 피를 토하며 병실 문고리를 잡고 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밖에 끔찍한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를 맡은 윤지연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윤지연은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뒷걸음질을 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내 아이. 내 아이한테 다가오지 마. 제발 저리 가. 윤지연이 남산만 한 배를 감싸 안고 바닥을 기어가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달하자 윤지연의 뱃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윤지연의 다리 사이로 뜨겁고 검붉은 피가 왈칵 터져나와 하얀 병원 대리석 바닥을 흥건하게 물들였습니다. 태경아, 살려줘. 우리 아기 죽을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 윤지연이 식은 땀을 폭포수처럼 쏟으며 벽에 붙은 비상벨을 향해 피 묻은 손을 필사적으로 뻗었습니다. 가까스로 비상벨을 누른 직후 윤지연은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그대로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요란한 비상경보음과 함께 의사들이 뛰어들어와 피투성이가 된 윤지연을 이동식 침대에 싣고 응급수술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밖에서 기다리던 강태경은 두 손을 꽉 쥐고 덜덜 떨었습니다. 잠시 후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산부인과 주치의가 어두운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산모가 하혈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궁 수축이 멈추지 않아서 당장 조산할 위기입니다. 최악의 경우 산모와 태아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푹 숙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태경의 두 눈이 시뻘겋게 뒤집혔습니다. 강태경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병원의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강태경의 주먹에서 뼈가 부서지고 피가 터져나와 벽을 붉게 적셨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독사 이 개새끼들, 내 은희님과 조카 몸에 더러운 피를 묻혀? 내가 너희들 씨를 말려버릴 거야. 당장 그룹에 있는 모든 정보망과 용역들 다 집합시켜. 칼 든 놈들 뼈도 못 추리게 싹 다 쓸어버려. 강태경이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허공에 치켜들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강태경의 서늘하고 끔찍한 살기로 가득 찼고 이제 물러설 곳 없는 피 말리는 전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응급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는 피 말리는 긴장감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태경은 피투성이가 된 두 주먹을 꽉 쥐고 굳게 닫힌 철문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철문이 벌컥 열리며 수술복을 입은 산부인과 주치의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산모의 하혈이 도무지 멈추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궁 수축이 너무 심하게 와서 당장 조산할 위기입니다. 이대로면 산모와 태아 둘 다 목숨이 몹시 위험합니다. 주치의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태경의 눈빛이 무서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사람 살려내라고 그 비싼 장비들 다 사준 거 아니야. 당장 그룹 전용 헬기 띄워. 일본이랑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 산부인과 응급 전문의들 전부 다 병원 옥상으로 끌고 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당장 모셔오라고. 강태경이 주치의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복도가 떠나가라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술실 안에서 윤지연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숨이 멎어가려던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윤지연의 머릿속에 과거 보육원 화재의 끔찍하고 시뻘건 불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누나, 나 무서워. 제발 살려줘. 여기서 죽기 싫어. 불타는 천장 아래서 매캐한 연기를 마시며 울부짖던 어린 태경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이는 그 악마 같은 인간들 손에 찢겨 죽을 거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기필코 살아남아서 내 아이를 지켜야 해. 윤지연이 무의식 속에서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멈춰가던 심장 박동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요란한 헬기 굉음과 함께 병원 옥상으로 뛰어들어온 해외 명의들이 수술실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과 윤지연의 초인적인 의지 끝에 자궁 수축이 기적적으로 멈추며 끔찍했던 조산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윤지연이 기적처럼 고비를 넘긴 바로 그 긴박한 시각이었습니다. 진단검사실 최고 책임자 의사가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몰래 빼돌리려다 강태경의 보안팀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병원 과장이야. 너희들 같은 깡패들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스파이 의사가 흰 가운을 펄럭이며 발버둥을 치고 악을 썼습니다. 입 닥쳐. 독사 그 쓰레기 새끼한테 거액받고 윤지연님 피를 가짜 피로 조작하려던 거 다 걸렸어. 내 놈 차명 계좌로 입금된 뇌물 내역이랑 검사실 몰래 들어간 CCTV 영상 여기 다 있다. 보안팀장이 스파이 의사의 얼굴에 빳빳한 증거 사진들을 사정없이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보안팀장은 의사의 무릎을 걷어차 바닥에 꿇리고 자필 자백서를 강제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강태경은 최고급 해킹팀을 동원해 독사 조직의 본거지를 털었습니다. 그들은 독사가 이민우에게 뇌물을 주며 허위 방송을 지시하고 윤지연을 해치려 모의한 끔찍한 불법 도청 파일까지 전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살인모의 증거랑 구역질 나는 돈세탁 내역, 지금 당장 전국 주요 방송국 데스크랑 검찰청에 싹 다 뿌려. 뉴스 속보로 완전히 도배해버려. 강태경이 피 묻은 손을 거칠게 씻어내며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방송국 1층 로비는 생방송 인터뷰 준비로 몹시 분주했습니다. 이민우는 거울 앞에서 눈 밑에 인공 눈물을 잔뜩 뿌리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연습하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저는 탐욕스러운 대기업 회장에게 억울하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민우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가증스러운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복을 입은 강력계 형사 대여섯 명이 카메라 앵글 안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민우, 당신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한다. 당신이 독사한테 뇌물 받고 거짓 조작 방송 꾸민 도청 파일 이미 다 확보했어. 형사 반장이 이민우의 뒷덜미를 무자비하게 꺾어 누르며 은빛 수갑을 찰컥하고 채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오해입니다. 강태경 그놈이 다 조작해서 절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으악, 나 안 가. 이민우가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돼지처럼 멱다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VIP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태블릿으로 그 비참한 꼴을 지켜보던 윤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몸을 번쩍 일으켰습니다. 윤지연은 병실에 대기 중이던 태성그룹 최고 에이스 법무팀 변호사들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형형하게 빛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오유라한테 멍청하게 속아서 빼돌린 부동산 차명거래 내역 여기 다 정리해놨어요. 당장 오유라가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리려던 돈 다 묶어버리고 깡통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남은 저 시골 선산이랑 낡은 아파트까지 한 톨도 남김없이 싹 다 가압류 걸어버리세요. 윤지연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변호사의 품에 안겨주며 피도 눈물도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최 여사는 모든 가압류 통보를 받고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돈줄이 꽉 막힌 최 여사는 윤지연의 병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보려 했지만 병원 로비에서 사설 경호원들에게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배가 고프고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조차 없어진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채 병원 로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뒤지겠네. 어라? 저기 벤치에 앉은 여자 가방이 떡하니 열려있네. 저 두툼한 지갑만 쏙 빼가서 국밥이나 사 먹어야지. 최 여사가 주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다른 환자의 가방으로 탐욕스러운 손을 몰래 뻗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지갑을 꺼내려던 찰나 곁을 순찰하던 건장한 사설 경비원의 두꺼운 손이 최 여사의 손목을 확 비틀어 잡았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제정신이야. 어디서 뻔뻔하게 아픈 환자들 지갑을 훔치려 들어. 여기 도둑년 잡았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 경비원이 최 여사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누르며 로비가 떠나가라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내 팔 부러진다. 내가 안 훔쳤어. 저 여자가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지갑을 내 손에 쥐어준 거야. 억울해. 최 여사가 바닥에 더러운 침을 뱉고 발버둥치며 표독스럽게 악을 썼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여사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절도 현행범으로 몰려 경찰차 뒷좌석에 짐승처럼 처박혔습니다. 며칠 뒤 완벽하게 퇴원 수속을 마친 윤지연은 강태경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방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외부와 단절된 채 숨겨진 태성그룹 소유의 프라이빗 요새형 리조트였습니다. 리조트 주변은 반경 5km 내의 모든 도로가 사설 병력으로 통제되었고 하늘에는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리조트의 실내 정원은 그 어떤 위협도 닿을 수 없는 천국처럼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강태경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최고급 허브티를 유리잔에 담아 윤지연의 손에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누님, 그동안 험한 꼴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 모든 권력과 목숨을 걸고 이 완벽한 요새에서 누님과 조카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쓰레기들도 감히 여긴 발끝 하나 들릴 수 없습니다. 강태경이 흔들림 없는 맑고 굳건한 눈빛으로 윤지연을 바라보며 맹세하듯 약속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에 윤지연의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꾹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지연은 강태경의 크고 단단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태경아, 정말 고마워. 나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아이랑 같이 이 거대한 힘의 중심에 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날 시궁창에 쳐넣으려던 그 인간들 빚더미에 앉아서 피눈물 흘리며 썩어가는 꼴 내 두 눈으로 아주 똑똑히 지켜볼 거야. 윤지연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정원의 화려한 꽃들을 바라보며 강인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윤지연의 얼굴에는 이제 남편에게 매맞고 시어머니에게 짓밟히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닌 모든 것을 쟁취할 강인한 어머니의 빛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한 달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넓은 창을 넘어와 윤지연의 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죠. 마침내 우렁차고 건강한 아기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윤지연은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핏덩이 같은 3대 독자 아들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우리 예쁜 아가. 엄마가 드디어 널 지켜냈어. 이 험한 세상에서 엄마가 널 가장 튼튼하고 강하게 키울게. 윤지연이 감격에 겨워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기의 이마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강태경이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카가 누님을 쏙 빼닮아서 아주 튼튼합니다. 이 강태경이 조카의 평생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강태경이 무릎을 꿇고 윤지연의 거친 손을 부여잡으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가운 법정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이민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판사를 올려다보며 덜덜 떨었습니다. 피고인 이민우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아내를 모함했으며 살인 예비 음모를 꾸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단호한 판결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이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가슴을 쾅쾅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 그 쳐 죽일 사기꾼년이 홀린 겁니다. 제발 우리 불쌍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최 여사가 바닥을 손톱으로 박박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던 이민우가 갑자기 고개를 팩 돌려 최 여사를 향해 도끼 품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늙은이야. 엄마가 그 사기꾼 년한테 홀려서 멀쩡한 내 마누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히진 않았어. 이게 다 당신 그 빌어먹을 탐욕 때문이야. 이민우가 핏대를 세우며 어머니를 향해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들의 모진 저주를 정통으로 맞은 최 여사는 숨이 턱 막혀 눈을 까뒤집고 실신해 버렸습니다. 한편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여자 교도소의 독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상간녀 오유라가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험악한 인상의 여성 수감자 3명이 오유라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아버지 돈 다 뜯어내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만든 사기꾼 꽃뱀 오유라 아니야? 가장 덩치가 큰 수감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오유라의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아, 누구세요? 이거 나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사람 살려. 오유라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내년이 사기쳐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복수하려고 내가 이 방에서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오늘 내년뼈를 다 부러뜨려 주마. 수감자가 오유라의 배를 무자비하게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오유라는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구타 속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교도소 안은 완벽한 생지옥이었습니다. 가압류로 전 재산을 잃고 병원에서도 쫓겨난 최 여사는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과거 윤지연이 시집살이 초기에 찬물로 손빨래를 하며 눈물을 삼키던 지옥 같은 방이었죠. 한밤중 녹슨 양철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습니다. 어이, 최 여사 노인네.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오유라, 그년이 진 빚 네가 다 갚아야지. 당장 문 안 열어. 문신을 한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문을 박살내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제가 당장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저 몹쓸 사기꾼년이 내 돈까지 다 들고 날랐는데 나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최 여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줌을 지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밀린 이자 안 갚으면 노인네 장기라도 적출해서 팔아버릴 줄 알아. 내일 또 온다. 사채업자들이 최 여사의 얼굴에 끈적한 가래침을 뱉고 쿵쾅거리며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피멍든 가슴을 치며 윤지연을 구박했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한 윤지연은 서울 최고급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 앞에 섰습니다. 윤지연이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여왕처럼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의 품에는 곤히 잠든 아들이 안겨 있었고 그 옆을 강태경이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과거 이민우가 굽실거리던 하청업체 사장들과 거물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윤지연을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윤지연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중앙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과 사기범죄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구제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직접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함을 세상에 선언합니다. 윤지연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연회장이 떠나가라 터져나왔습니다. 강태경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지연 이사장님은 제 목숨을 살려주신 유일한 은인이자 우리 태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영원히 모실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누구든 이사장님을 헐뜯는 자는 태성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강태경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윤지연의 난공불락 지위를 천명했습니다. 윤지연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저를 갉아먹던 과거의 쓰레기 같은 시댁 일가와는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오직 제 아들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막이로서 새로운 삶을 제 손으로 직접 개척할 것입니다. 윤지연의 붉은 입술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모두 끝난 고요한 주말 오후, 윤지연은 편안한 얼굴로 강태경과 함께 과거 보육원 시절의 낡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경아, 나 이제야 진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아. 그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왔어. 모든 게 다 내 덕분이야. 윤지연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님, 그동안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누님과 조카 앞에는 튼튼한 꽃길만 펼쳐질 겁니다. 강태경이 윤지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지연은 곤히 잠든 아들의 부드러운 볼을 쓰다듬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쟁취해낸 벅찬 안도감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재단 출범식의 화려한 불빛이 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믿었던 프라이빗 리조트의 보안망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윤지연이 잠시 집무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하 세탁실 구석에서 매수된 청소 직원이 거대한 세탁물 카트의 뚜껑을 열어젖혔습니다. 빨리빨리 나와. 지금 경호원들 교대 시간이라 복도에 쥐새끼 한 마리도 없어. 당장 튀어나오라고. 청소 직원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카트 안에서 독사 조직에 남은 잔당 3명이 시커먼 복면을 쓰고 튀어나왔습니다. 잘 들었지? 아기 방에 있는 보모입부터 틀어막고 무조건 아기만 채서 나오는 거다. 누구 하나라도 들키면 다 죽어.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우두머리가 흉기를 꺼내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찰의 소탕 작전에 쫓기던 잔당들은 강태경의 자금을 뜯어내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방으로 잠입해 보모의 뒷목을 둔기로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우두머리는 곤히 잠든 아기를 거칠게 안아들고 요람 위에 피 묻은 협박 편지를 툭 던졌습니다. 집무실에서 돌아온 윤지연은 텅 빈 요람과 쓰러진 보모를 발견했습니다. 아기야, 우리 지훈이 어디 갔어? 지훈아, 대답 좀 해봐. 윤지연이 요람을 미친 듯이 뒤지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지연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이 구겨진 편지에 닿았습니다. 강태경 회장, 내 놈 개인 자산 절반이랑 스위스로 뜰 무장 헬기 준비해라. 윤지연이 직접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무릎 꿇고 비는 영상도 띄워라. 안 그러면 이 피덩이 목숨은 오늘로 끝이다. 편지를 읽은 윤지연은 심장이 칼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내 목숨 같은 내 아들. 으악. 윤지연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내리치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다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헬기를 타고 날아온 강태경의 두 눈은 시뻘겋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사설 병력 1000명 다 풀어. 공항이랑 항만 싹 다 막아버려. 반경 50km 안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다 틀어막으라고. 강태경이 로비의 대리석 탁자를 발로 걷어차 산산조각 내며 포효했습니다. 회장님, 놈들이 똑같은 승합차 5대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주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추적망에 극심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오며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실신했던 윤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윤지연의 눈빛은 새끼를 잃은 무서운 맹수 그 자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매수된 청소 직원을 지하실로 끌어다 놨습니다. 경호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윤지연은 누구보다 먼저 지하보안 통제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지연은 의자에 묶여 벌벌 떠는 청소 직원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에 짐승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아이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입 안 열면 내 놈 목구멍에 끓는 물을 부어버릴 거야. 말해. 당장 말하라고. 윤지연이 무거운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직원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냥 세탁물 카트에만 숨겨주면 돈 준다고 해서 문만 열어줬습니다. 직원이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윤지연은 직원을 뻥 차버리고 통제실의 수십 개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제부터 찍힌 복도 CCTV 화면 1초 단위로 싹 다 돌려 놈들 몸에 난 상처 하나까지 다 찾아내. 당장. 윤지연이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우두머리의 뒷모습이 찍힌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윤지연의 동공이 커지며 일시정지 버튼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화면 당장 확대해. 저놈 목덜미 쪽 최대로 당겨봐. 모니터 가득 우두머리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뱀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지연의 뇌리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문신, 저거 내가 똑똑히 기억해.
우리 시어머니가 도박 빚져서 나 대신 돈 심부름 보냈던 불법 투견장. 거기 기도놈들이 다 저 문신을 하고 있었어. 윤지연이 핏기 가신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기동 타격대 전원 무장하고 당장 헬기 타. 그 투견장부터 쑥대밭으로 만들고 놈들 최종 아지트 당장 불게 만들어. 강태경이 허리춤에 권총을 차며 기동 타격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기동 타격대가 불법 도박장의 유리창을 박살내고 급습했습니다. 기동 타격대는 섬광탄을 터뜨리며 들어가 깡패들의 뼈를 무자비하게 부러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놈들 외곽에 있는 낡은 폐쇄 냉동 창고로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거기서 배 띄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도박장 기도가 바닥을 기며 자백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태경이 최정의 경호팀을 이끌고 헬기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때 윤지연이 두꺼운 방검복을 챙겨 입고 강태경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긴 중무장한 미친놈들 소굴입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제발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강태경이 윤지연의 어깨를 꽉 붙잡고 극구 만류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강태경의 손을 뿌리치고 헬기 조종석에 단호하게 올라탔습니다. 비켜. 내 새끼는 내 목숨 걸고 내 손으로 직접 구한다. 놈들이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그놈들 심장을 이 손으로 파내버릴 거야. 잔말 말고 당장 헬기 띄워. 윤지연이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며 조종사에게 쩌렁쩌렁하게 명령했습니다. 거센 굉음을 내며 무장 헬기가 시커먼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잠시 후 헬기 위에서 내려다본 폐쇄 냉동 창고 주변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잔당들은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화기로 무장한 채 진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속에서 헬기 창밖을 내려다보는 윤지연의 두 눈은 시퍼런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폐창고 상공에 무장 헬기가 도달하자 거센 프로펠러 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강태경은 헬기 문을 열어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피 끓는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지금 당장 창고 지붕 다 박살내고 뚫고 들어가. 내 조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들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강태경이 무전기에 대고 사자처럼 쩌렁쩌렁하게 명령했습니다. 챙그랑.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최정의 경호팀이 로프를 타고 정광석화처럼 진입했습니다. 다 쓸어버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 경호대장이 허공에 총구를 겨누며 무자비하게 소리쳤습니다. 쾅! 쾅! 눈부신 섬광탄과 연막탄이 창고 바닥에서 연이어 터졌습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다 쏴 죽여버려. 우리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야. 잔당 우두머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치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훈련을 받은 태성그룹 경호팀은 순식간에 깡패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아, 내 팔 부러졌어. 살려줘. 잔당들이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짓밟혔습니다. 상황이 통제되기 시작하자 헬기가 흙바닥에 착륙했습니다. 윤지연은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무거운 방검복을 입은 채 미친 듯이 뛰쳐나갔습니다. 누님, 아직 위험합니다. 제발 경호원들 방패 뒤에 꼭 숨어서 들어오십시오. 강태경이 윤지연의 팔을 꽉 붙잡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비켜. 1초가 급해. 내 새끼가 저 차가운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다 비키라고. 윤지연이 강태경의 손을 뿌리치고 매캐한 연기를 뚫고
거침없이 돌진했습니다. 윤지연은 창고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냉동실 철문을 맨손으로 열어젖혔습니다. 지훈아, 엄마 왔어. 지훈아. 윤지연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얇은 담요에 둘러싸인 아기가 새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죠. 아기야, 우리 아기.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윤지연이 바닥에 몸을 던져 아기를 가슴 터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 숨어있던 독사 조직의 2인자가 시퍼런 정글도를 치켜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강태경 이 개새끼야. 내 은인년부터 아주 갈기갈기 찢어주마.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 2인자가 악기처럼 윤지연의 등 뒤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윤지연은 아기를 둥글게 웅크려 안으며 품속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내 놈 심장을 파내버린다고 했지. 죽어. 윤지연이 악을 쓰며 2인자의 허벅지에 전기 충격기를 사정없이 내리꽂았습니다. 지지직. 크윽. 2인자가 강력한 전기에 몸부림치며 허공에서 멈칫한 찰나였습니다. 뛰어들어온 강태경이 몸을 날려 윤지연을 옆으로 확 밀쳐냈습니다. 푹. 2인자가 휘두른 날카로운 정글도가 강태경의 맨팔을 아주 깊숙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태경아. 윤지연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강태경은 짐승처럼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감히 내 은희님한테 칼을 들이밀어. 넌 오늘 내 손에 뼈도 못 추려. 강태경이 다리로 2인자의 목을 칭칭 감아 그대로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리꽂았습니다. 콰직.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2인자는 피를 토하며 실신해버렸습니다. 태경아, 너 피가 너무 많이 나. 나 때문에 네가 또 다쳤어. 내가 미안해. 윤지연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강태경의 팔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누님, 저는 괜찮습니다. 조카랑 누님이 무사하시면 이 팔 하나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강태경이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웃어 보였습니다. 윤지연은 또다시 가족을 지켜준 강태경의 품에 안겨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해 피투성이가 된 잔당들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의 막후 조율로 이 사건은 단순 창고 강도 미수 사건으로 축소 보도되었습니다. VIP 병원으로 돌아온 강태경은 팔을 수십 반을 꿰매는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 누님, 제가 태성그룹의 모든 돈을 다 퍼부어서라도 두 사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건 제 피의 맹세입니다. 강태경이 두꺼운 붕대를 감은 채 윤지연의 손을 꽉 쥐며 약속했습니다. 참혹한 납치 사건을 겪은 윤지연은 뼈저리게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태경아. 나 이제 더 이상 내 보호막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나약한 여자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아이는 내가 직접 총을 들고서라도 지켜낼 거야. 윤지연이 눈물을 닦아내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연은 재단 운영을 미친 듯이 키우고 태성그룹의 경영 수업에 파고들었습니다. 스스로 막강한 자본 권력을 쥐기 위한 도끼품은 행보를 시작한 것이죠. 또한 매일 새벽 지하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탕, 탕, 탕. 한 번 더 쏘겠습니다. 관역 중앙에 완벽하게 꽂힐 때까지 절대 안 멈춥니다. 윤지연이 귀가 찢어질 듯한 총성 속에서도 실전 사격과 호신술을 악착같이 소화해냈습니다.
스스로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진짜 전투력을 짐승처럼 길러낸 것입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 넘긴 윤지연과 강태경. 두 사람은 이제 어떤 끔찍한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철 같은 신뢰와 절대적인 유대감을 완성했습니다. 납치 사건으로부터 7년이라는 치열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벚꽃잎이 흩날리는 서울 도심의 화려함과 달리 빈민가 뒷골목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 내 팔레마,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징역 7년을 꽉 채우고 출소한 이민우가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민우는 출소 직후 불법 도박장에 발을 들였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오른팔을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텅 빈 오른쪽 소매가 봄바람에 펄럭였고 초점 없는 두 눈은 퀭하게 풀려 있었죠. 이민우는 때 낀 왼손으로 빈 소주병을 꽉 움켜쥔 채 저 멀리 우뚝 솟은 태성그룹의 초고층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그 사기꾼 년한테 홀려서 내 무덤을 팠어. 이민우가 소주병을 시멘트 바닥에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한테 오른팔이 하나만 있었어도, 아니, 그때 법원 앞에서 내 바지가랑이를 물어뜯어서라도 널 잡았어야 했어. 나 좀 살려줘. 이민우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악을 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쥐어막고 피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도로변에는 낡은 리어카 바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절뚝거리며 리어카를 끄는 비참한 노파는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최 여사는 서러움에 엉엉 울다가 동네에서 가장 큰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파지 엄청 많이 주워왔어. 차곡차곡 쌓았으니까 오늘만 1,000원 더 쳐주소. 나 어제부터 밥 한 끼도 못 먹었어. 최 여사가 고물상 주인의 팔짱을 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사장은 귀찮다는 듯 최 여사의 손을 확 뿌리치고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박스에 물이 다 젖어서 무거워졌잖아. 이런 쓰레기를 어디서 속여 팔려고 들어. 당장 나가. 아이고 사장님, 한 번만 봐주소. 나 이 돈 없으면 사채업자들한테 장기 다 털려. 진짜 죽는단 말이야. 최 여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사장은 혀를 차며 최 여사의 얼굴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노인네 불쌍해서 옛다 적선한다. 그리고 여기 고물상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아? 바로 윤지연 이사장님이야. 뭐라고? 윤지연? 지연이가 여기 주인이라고? 최 여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헐떡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태성복지재단에서 불쌍한 노인들 걷어먹이려고 차린 곳이라고.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넌 벌써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어. 사장의 그 한마디는 최 여사의 고막을 찢고 뇌리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그년 밑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고. 최 여사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사립 초등학교 앞은 입학식을 축하하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윤지연은 태성복지재단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킨 재계 최고의 여성 리더로 군림하고 있었죠. 지연이 목숨 걸고 지켜낸 아들 지우는 훌쩍 자라 늠름한 7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1등으로 달리기 했어.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강태경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하하, 우리 지훈이가 역시 최고다.
아빠가 오늘 저녁에 지훈이 제일 좋아하는 소갈비 사줄게. 강태경이 지훈을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습니다. 지훈아, 다치지 않고 뛰어서 다행이야. 우리 강태경 회장님, 아주 아들 바보 다 되셨네. 윤지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최고급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롤스로이스가 번화가의 거대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려 멈춰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폐지 리어카의 중심을 잃은 최 여사가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우당탕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가 롤스로이스의 앞길을 꽉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노인네. 당장 차 앞길 안 치워. 여기가 어느 분이 타신 차라고 함부로 막아서고 난리야. 롤스로이스 앞좌석의 경호원이 창문을 내리고 사납게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최 여사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최 여사의 시선이 롤스로이스 짙은 선팅 창문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윤지연의 얼음장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가, 지연아. 최 여사가 피가 철철 흐르는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롤스로이스 보닛에 매달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 시어미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최 여사가 보닛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윤지연은 아주 천천히 서늘하게 롤스로이스의 차창을 절반쯤 내렸습니다. 지연아, 나 빚에 쫓겨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우리 지훈이 훌쩍 큰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창문 좀 내려다오. 제발. 최 여사가 때 낀 손을 싹싹 비비며 짐승처럼 애원했습니다. 윤지연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최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누구신데 제 차에 더러운 손을 대시죠? 제 아들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윤지연이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지연아, 이 시어미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니. 옛날 정을 봐서라도 제발 푼돈이라도 좀 쥐어다오. 윤지연은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지연은 그 지폐를 거칠게 꽉 구겨버린 뒤 쓰레기 더미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 돈으로 국밥이나 사드시고 평생 그렇게 길바닥이나 기면서 사세요. 기사님, 저 쓰레기들 그냥 밟고 밀어버리세요. 윤지연은 일말의 자비조차 없이 차창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쓰레기 더미를 박살내고 돌진했습니다. 최 여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를 움켜쥐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태성그룹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늘 입학식 진짜 재밌었어. 나 내일도 학교 빨리 가고 싶어. 지훈이 윤지연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학교가 참 재밌나 보네. 엄마가 내일은 더 맛있는 도시락 싸줄게. 윤지연은 무릎을 굽혀 지훈의 따뜻한 볼에 입을 맞추고 꽉 껴안았습니다. 그 뒤에서 강태경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미소로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세 식구 평생 이렇게 웃으면서 살자.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권력과 가족을 쟁취한 윤지연. 그녀의 입가에 번진 찬란한 미소는 영원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온갖 구박과 배신 속에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켜낸 지연 씨의 피 끓는 모성애,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한 강태경 회장의 굳건한 의리가 참으로 깊은 감동을 줍니다. 반면에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길바닥에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지 않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남에게 베푼 선행은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남의 가슴에 박은 대못은 결국 내 심장을 찌르기 마련입니다. 지연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갈 그 눈부신 꽃길을 우리 다 함께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꼭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오늘도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